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 모시고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성공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방학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예.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좀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캠프가 어떻습니까? 캠프에 많은 학생들이 왔고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과제들을 준다고 학생들이 또 불평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많이 주나 봐요. 네. 숙제가 많으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바 아닌가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숙제를 좀 많이 내줬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학생들의 입장과 학부모님들의 입장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절충을 좀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진훈 원장 매달 오실 때마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성공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로드맵이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12학년에 대학을 들어가는 SAT나 PSAT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멀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예, 생각보다 멀게 느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11학년도에 보고 시험을 끝내야 돼요. 보통 SAT, ACT 시험을 11학년도에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나머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로드맵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ACT 잉크나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에서도 11학년 첫 학기에 보통 시험을 끝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늦어도 11학년 2학기 여름방학 전에는 원하는 성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인데요. 예, 많이 빨라요, 생각보다. 얼마나 빠른지 우리 부모님들께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는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한 3년이나 4년쯤 있으면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PSAT 8, 9가 8학년, 9학년 대상이거든요. 8학년이요? 예, 8학년, 9학년을 대상으로 PSAT 8, 9를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10학년이 되면 PSAT 10, 그다음에 11학년이 되면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 미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장학금 예, 맞습니다. 일을 하는 예. 물론 파이널 리스트에 들어가도 2,500불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굉장히 크기도 하고 거기에 되면 또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대학과 또 연결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그리고 또 이력서에 입시원서 이력서에 한 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게 이제 11학년도. 그럼 이미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거의 그때 끝나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학년도가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컬리지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걸로 해서 마감이 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AED, Early Action, Early Admission이 있어요. 네. 대학을 지원을 할 때.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조기 전형이죠. 그러니까 EA가 있고 ED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EA가 있고 ED가 있어요. ED는 뭐냐면 Early Decision인데 그거는 원하는 학교에 딱 한 학교에 한 전공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하나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마감이 대부분 10월 1일, 11월 1일 정도 돼요. 빨리 마감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12학년 시니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중점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비 리그 스쿨들을 보면 EA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early action, early decision으로 해서 모집 정원의 한 반 정도를 모집을 해요. 모집 정원의 반이 벌써 early decision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예,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보통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넘게, 네네. 그 다음에 그 다른 아이비리그 스쿨들도 뭐 어떤 경우는 50% 이상을 네. 그 조기 전형에서 마감을 하죠. 그럼 조기 전형에서 안 된다 하는 거는 굉장한 경쟁률을 나중에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는 그 상위권 대학들은 조기 전형으로 한 반 정도를 뽑는데 그 경쟁률이 합격률이라 그러죠. 합격률이 10%를 넘어가요. 보통 한 15% 이렇게 되죠. 네네. 근데 이거를 정시 경쟁률, 그러니까 레귤러 경쟁률은 요즘 아주 극악을 달리고 있어요. 지난 한 3, 4년 이내에 극악이라면은 몇 퍼센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4% 미만으로 떨어져요. 100명을 내면. 우리는 하버드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주립대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EAED로 많은 정원들을 뽑아놓고 네. 그 다음에 레귤러로 해서 나머지 그 빈자리들을 채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3%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아니요. 거죠? 주립대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요. 조금 지금 높아요? 주립대는 조금 높긴 네, 하지만 다행이네요. 네. 예. 네. 주립대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기 전형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좀 성적을 빨리 받고 빨리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준비를 해서 일찍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준훈 원장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로드맵을 7학년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7학년이요? 예, 7학년 정도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보시면 7학년 학생들이 보통 3학년 학생부터 7학년 학생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파크 테스트를 보죠. PARCC 테스트를 네네. 보죠. 그 다음에 맵 테스트라는 걸 보죠. NWEA에서 주최하는 맵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들이 성적을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지름길 안내가 되기도 해요. 네. 근데 그 파크 테스트는 요즘 유행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고 이 파크 테스트는 사실 커먼 코어라는 이 커먼 코어는 그 미국 약 40여 개 이상 주에서 네. 40여 개 이상 주에서 몇 학년 학생이면 어디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각 주에서 어댑트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네 주의 수업 진도를 맞춰 나가죠. 네네. 근데 이게 미국 내에 40여 개 이상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PRCC 테스트는 그 커먼 코어를 베이스로 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팍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네. 이게 파크 테스트가 사실은 26개 주가 같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주는 9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일리노이 주가 그 중에 중에 하나고 하나죠. 예. 그리고 안타깝게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6년도에 3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계속 파크 테스트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파크 테스트가 다른 주들이 파크 테스트를 많이 탈퇴하는 이유는 시험 경향이 SAT, ACT와 경향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다르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그 시험을 대비를 하고 그 시험에서 성적이 나온다 해도 나중에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다는 그 걱정들 때문에 네, 많은 주에서 효용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지만 맵 테스트는 여전히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맵 예. 테스트는 그 조금 달라요. 맵 테스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그레스를 물어보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예, academic measure of academic progress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내지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만큼 알고 예. 있느냐. 그래서 네. 이게 학생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험인 게 뭐냐면 네. 수학을 만약에 5학년 학생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서 수학을 잘해서 자기가 배운 데까지 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의 수학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레벨이 나오고 어려운 레벨이 나오고 이제 그거를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에 틀리면 문제가 다시 쉬워져요. 그렇다면요. 예. 시험이 어땠어? 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엄마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하면은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희망을 가지면 좋죠. 네. 아, 얘가 계속 맞았구나.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럼 좋은 거죠. 아. 거기까지 문제가 나와요. 네. 거기까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학년들은 점수가 낮고 고학년들 많이 배운 학년들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맵 테스트예요.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는지 오늘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커먼 코어 그리고 맵 테스트를 알아봤습니다. 몇 학년까지? 3학년부터 7학년? 8학년까지 일리노이는 아마 맵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 대부분의 주에서 맵 테스트를 보자마자 바로 그 점수를 ACT나 SAT로 환산할 수 있는 표들을 주고 있어요. 아, 그 안에 그 표가 같이 포함이 돼 있군요. 아니긴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맵 테스트 안내문 책자를 보면 그게 없는데 네.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 아, 그런 게 있었나라는 지금 생각을 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 퍼센테이지하고 네. 점수가 나오죠. 그것만 보통. 나와 예, 있거든요. 퍼센테이지하고 점수가 나오고 그 나온 점수를 ACT 점수나 SAT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기록표들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알 수 있나요? 그것들은 보통 그 맵 테스트들을 주관하는 주에서 많이들 그 배포하고 있고 일반 사립기관 저 같은 사람들도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요. 한 가지가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시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테라노바라는 시험이 네. 있고 이 테라노바라는 시험은 그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그 2-5 고등학교 지역, 그러니까 글렌뷰와 그 노스브룩즈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은 그 매크로힐 CTB라는 데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네. 이 시험을 가지고 고등학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하죠. 교과서 만드는 회사죠. 예, 교과서 만드는 네. 회사죠. 교과서를 아주 광범위하게 만들어요. 광범위하게 만드는 아주 여러 가지 회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네. 교과서들을 만드는데 그 거기서 회사에서 만든 예, 시험이군요. 그 회사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만든 시험이고 이 시험들을 이제 그 8학년 12월 달에 그 고등학교 그 학군에서 시험을 치고 그 시험 점수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 GPA를 가지고 어느 클래스냐 일반 클래스냐로 나누어지게 되죠. 아, 이 테라노바 테스트가 그런 테스트군요. 예, 테라노바 테스트가 그런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214 있는 그 어디죠? 스티븐슨, 예, 스티븐슨, 아, 스티븐슨이요? 예, 스티븐슨이 있는 그 고등학교 그 학군에서는 PSAT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8학년에 PSAT 8, 9를 보게 해서 그 PSAT 테스트로 이제 언어냐 아니냐를 나눠지게 되고. 고등학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이제 GBN이나 GBS 학군에 다니는 학생들은 테라노바를 보지만 예. 스티븐슨 고등학교 쪽 학군들은 PSAT를 보게 됩니다. PSAT를 본다. 예. 네. 그게 그래서 시험들이 각 학군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네요. 예, 각 학군마다 다르고 이제 그 어떤 학군에서는 그 CTP라는 시험을 보고 Comprehensive Testing Program이라는 시험을 보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학군에서는 그 STAR 테스트라는 시험을 또 봐요. STAR 테스트를 보는데 네. 이 모든 시험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커먼 코어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이 시험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ACT, SAT 시험 문제와 많이 흡사해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성은 보통은 영어와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테라노바 테스트일 경우에는 그 사회 그다음에 과학도 문제를 물어봐요. 테라노바 테스트는 사이언스하고 소셜 스터디도 사이언스하고 소셜 스터디를 물어보는데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테라노바 테스트는 꼭 IQ 테스트 같았어라고 너무 쉬웠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지는 않고 쉬운 문제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그 8학년 아이들한테
그 삼각함수의 기본 원리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섞여 있어서 그 문제로 변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좋은 학생인지 아니면 레귤러에 가는 학생인지를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시험이 그런 식이에요. 조금 쉽워 보이기는 하지만 함정이 파져 있거나 아니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섞여 있죠. 그렇군요. 대학에 가고자 하는 길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3학년부터 시작하네요. 3학년부터 8학년 사이에 이미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어떤 클래스를 들어가는지 그 플레이스మెం이 벌써 다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오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의고사요? 예. 그래서 이진우 원장님이 직접 문제를 만드시나요? 예, 제가 문제를 만들진 않고 구해서 네네. 시중에 가장 실제 문제와 흡사하거나 혹은 실제 문제에 쓰였던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아이들한테 치게 했었어요. 2월 달에 일단 모의고사가 있군요. 2월 달에 일단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8학년 학부모님들이나 9학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셨어요. 뭘 벌써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근데 아직 제가 멀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닌데 급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모의고사 본 학생들은 어땠나요? 모의고사 본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8학년, 9학년 학생들이 ACT 기준 한 33점 정도, 그다음에 SAT 기준 한 1,500 가까이 나온 학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7, 8학년 경우에는 PSAT로 시험을 봤는데 7학년, 8학년, 9학년까지 PSAT로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들도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리노이에 있는 학군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이제 문제를 대하면서 길러지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보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처음 본다는 학생들이 많았나요? 예, 의외로 9학년, 10학년 학생들도 ACT나 SAT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큰일 났네요. 그렇죠.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8월쯤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날짜가 되면 제가 최 아나운서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오늘 정보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그 외에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학년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학년별 프로그램은 지금 서머 캠프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베이직 그래머, 그다음에 베이직 리딩, 그다음에 수학, 알지브라 1까지 베이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8학년, 9학년들은 틀림없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SAT를 보게 되기 때문에 PSAT와 SAT를 대비해서 8학년, 9학년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10학년, 11학년 학생들 이제 바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지금 ACT, 왜냐하면 기존의 ACT 문제들로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SAT로 바꾸지 않고 ACT를 지금 준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거요. 이 부모님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6학년, 7학년부터 벌써 그런 집중 클래스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 우리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전화번호는요 225-428-7866 225-428-7866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입시 정보들, 깨알 같은 정보들을 전해주신 이진훈 원장님, 강남 대치동 특강 강사 출신이십니다. 이 강남구 대치동 특강 강사의 수업을 여러분 노스브룩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이스 에듀 컨설팅 225-428-7866으로 연락하시면 이진훈 원장님과 다양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여름방학 성공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이스 에듀 컨설팅 연락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25-428-7866 225-428-7866으로 연락하시면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강 강사의 강의를 노스부룩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이스 에듀 컨설팅 225-428-78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검색하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